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을 소폭 웃돌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판단 속에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2월 CPI를 소화하며 대체로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 미 노동부는 미국의 2월 CPI가 전월비 0.4%, 전년 동월비로는 3.2% 상승했다 밝혔고 이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죠.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 모두 시장 예상보다 소폭 높아 1월에 비해 0.4%, 지난해 2월에 비해선 3.8% 상승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CPI가 큰 흐름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판단 속에 3대 지수는 이틀 동안의 부진을 떨쳐내고 다시 상승의 흐름을 탔는데 다만 CPI가 예상을 소폭 웃도는 흐름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연준이 확신을 갖는 것을 다소 늦춰졌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더 큰 확신을 갖는 것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다가오는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전날에 비해 소폭 오른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이날은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는 12% 가까이 상승했고 이 같은 이유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오라클은 매출은 132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42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38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게다가 해당 기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매출이 12%나 급증해 9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AI 수요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날 7% 이상 상승하면서 단번에 900달러를 넘어 919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엔비디아는 AI 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240%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7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지난 8일 장중 974달러를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주가는 875달러까지 꼬꾸라졌고 그 다음날도 2%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엔비디아의 단기 급등 부담과 향후 성장성의 선방향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가오는 18일로 예정된 GTC 행사에서 그동안 실적이 조조한 사업 기회를 부각시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엔비디아는 GTC에서 소프트웨어 확장 가능성을 상당 시간 할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것이라 생각이 들며 덩달아 추론 응용 프로그램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둬 지난해 데이터 센터 GPU 수요의 40%가 추론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해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놀라운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이 같은 AI 추론은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의 매출 창출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어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차세대 AI 칩도 공개해 H200의 2배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B100에 대한 공식 발표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장을 지원하는 엔비디아의 명확한 제품 사이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생성 AI로의 전환점에 근접하면서 엄청난 기회가 발생했고 이를 수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 2025년 내 서버의 15%가 가속화로 전환하는 추세라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과 수익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들은 총 56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최대 목표 주가는 1,400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52%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며 지난주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엔비디아에 부담을 줬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AI 관련 사업은 강세를 보였듯이 앞으로 AI 시장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최근 엔비디아가 흘러내렸다는 흐름엔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0.13% 하락하면서 주가는 177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전히 달라진 점은 없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도이치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매출이 월가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밑돌 것이라 예상한다며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18달러로 내렸고 덩달아 테슬라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앞두고 모델 3의 미국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 생산은 느리며 세계 전기차 수요는 약해
다가오는 1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기존 47만 6천 대에서 42만 7천 대로 낮춰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테슬라는 이미 분기 초에 중국과 유럽에서 대폭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2월에는 추가로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은 테슬라의 마진과 매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생각이 들며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1분기 테슬라의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0.28%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애플은 엔비디아와 정반대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고 이에 최근 비싼 엔비디아를 판 헤지 펀드들이 값이 싸진 애플을 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애플은 최근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덩달아 중국에선 올 들어 1006주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지난 7일 16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3개 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나와 여전히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애플 역시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미 증시를 황소장으로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구글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구글의 선행 주가 비율은 19.7배로 M7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구글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이후 주가는 7% 이상 하락했고 개인적인 원칙 역시 전분기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나오게 되면 다음 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구글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한들 다음 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여전히 7만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에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이 개당 2억 원을 넘길 것이라 내다보고 있죠. 이에 지난해 초 SEC는 2024년에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힘을 보탠 바가 있고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할 수 있는데 이에 SEC는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이 다가오는 2025년까지 20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 내다봤고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역시 비트코인은 올해 신고점 경신을 하고 2025년엔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톰리 역시 2억 달러 돌파 예상 시점을 올해로 앞당겼고 그의 전망대로라면 비트코인은 9개월 내 현재 가격에서 2배가 더 뛰는 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승인된 현물 ETF에 통해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은 현물 ETF 출시 2달 만에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도 매수세를 추가로 촉발시킬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현물 ETF를 통한 수요 폭발에 공급 충격까지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마이크로스트리지는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3M 역시 새로운 CEO가 나타나면서 이날 주가는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반면 항공 제조업체인 보잉은 737 맥스 제트기에 대한 89건의 감사 중 33건의 감사에 실패해 이날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역시 배송 지연을 이유로 자본 지출에 대한 기대를 재평가한다며 이날 주가는 14% 이상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면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은 대차 대조표로 강화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지분 투자 거래를 마감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